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왕조의 흥망, 혁명, 전쟁, 갈등과 변화가 겹겹이 쌓이며 지금의 프랑스가 만들어졌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준 거대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왕과 황제, 성직자, 혁명가,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가 프랑스라는 나라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프랑스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파란과 도전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랑크족이 자리 잡은 이 땅에는 여러 작은 왕국들이 등장했지만 곧 메로빙거 왕조가 이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규모가 커질수록 통치는 어려워졌고 결국 권력은 서서히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이 혼란 속에서 카롤링거 왕조가 등장하며 프랑스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카롤링거 왕조의 중심에는 바로 샤를마뉴가 있었습니다. 그는 768년에 프랑크 왕이 되었고 800년 크리스마스에 로마 황제로 즉위하며 유럽의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죠. 당시만 해도 이 순간은 서유럽이 다시 하나의 질서를 찾는 듯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를마뉴의 죽음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왕조는 약해졌고 영토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으며 그중 서프랑크가 훗날 프랑스의 뿌리가 되었어요. 987년 프랑스 귀족들은 위그 카페를 새 왕으로 선출하면서 카페 왕조가 시작되었지만 왕의 권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프랑스 왕들은 파리 근처 외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고 실질적인 권력은 왕을 선택한 귀족들과 성직자들에게 있었죠. 상황을 뒤흔든 사건은 1066년 노르만족이 잉글랜드를 침략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프랑스와 영국은 오랜 라이벌 관계에 빠지며 수세기 동안 충돌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에도 프랑스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지를 되찾기 위한 이 전쟁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끔찍한 실패와 희생을 남긴 전쟁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곧 유럽을 뒤흔든 100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샤를 4세가 후계 없이 죽자 프랑스 왕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발루아 가문의 필리프와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가 왕위를 주장하며 대립했고 결국 1337년 프랑스는 전쟁을 선포했죠. 100년 전쟁은 이름처럼 긴 시간 이어졌고 프랑스는 초반에 크게 밀리며 왕이 전쟁 중 포로로 잡히는 굴욕까지 겪습니다. 1360년 잠시 휴전이 이루어지며 잉글랜드는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다음 50년 동안 프랑스는 이를 대부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1392년 샤를 6세가 정신질환으로 통치가 불가능해지면서 왕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어요. 권력은 왕비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세력 간의 다툼이 극심해졌습니다. 1410년대에는 왕권을 이용해 세력을 넓히려는 부르고뉴파와 이를 막으려는 아르마냐크파가 대립하며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잉글랜드는 틈을 이용해 프랑스를 공격했고 아젠쿠르 전투에서 프랑스는 끔찍한 패배를 맛봤죠. 심지어 프랑스 일부 귀족들은 잉글랜드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한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오직 17세였던 잔다르크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프랑스를 구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녀의 존재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극적으로 끌어올렸고 전세를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100년 전쟁은 1453년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고 영국의 프랑스 왕위 주장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유럽의 주요 국가로 성장할 준비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프랑스를 향한 위협은 유럽 외부가 아니라 바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다가왔습니다. 15세기 말 합스부르크 왕가가 여러 결혼 동맹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며 프랑스를 거의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왕들이 이탈리아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유럽 전역에서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합스부르크와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야 했죠.
이 시기 프랑스는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르네상스를 맞았고 신대륙 탐험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문제로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럽 전역에 종교 개혁이 퍼지면서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프랑스에서도 개신교도인 위그노와 가톨릭 세력 간의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종교 전쟁은 끔찍했습니다. 1562년 작은 충돌이 대량 학살로 이어졌고 이후 수십 년간 양측은 반복적으로 싸우며 수많은 희생을 냈습니다. 특히 1572년 발생한 성 바르톨로메오의 날 학살은 수천 명의 위그노가 사흘 동안 학살당한 비극으로 양측 간의 적대감을 극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랜 혼란 끝에 1589년 나바르의 앙리가 프랑스 왕 앙리 4세로 즉위하며 갈등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하며 파리는 미사 한 번의 가치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이어 위그노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낭트 칙령을 발표하며 잠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권력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30년 전쟁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경쟁자인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 개신교 측에 가담했습니다. 전쟁은 유럽 인구 수백만 명이 희생된 끔찍한 결과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1643년 프랑스에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단 4세의 나이에 왕이 된 루이 14세는 이후 72년이라는 기록적인 기간 동안 프랑스를 통치하며 절대 왕정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로 유명하며 강력한 왕권 아래 프랑스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 정책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낭트 칙령을 철회하며 위그노를 다시 억압했고 40만 명 이상이 프랑스를 떠나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루이 14세는 수많은 전쟁을 벌이며 프랑스 영토를 확장하고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후 유럽은 수많은 전쟁, 왕위 계승 문제, 식민지 경쟁으로 끊임없이 불안정했습니다. 프랑스는 7년 전쟁에서 패배해 식민지를 잃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독립전쟁에 적극 지원하며 영국에 복수하려 했죠. 그러나 이 과정은 프랑스 재정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1789년 결국 불만이 폭발합니다. 3부회가 소집되었지만 갈등은 깊어졌고 제3신부는 국민의회를 선언하며 새로운 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를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혁명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웠지만 내부 갈등과 과격한 변화는 공포정치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후 나폴레옹이 등장해 혼란을 잠재우며 유럽의 강자로 떠올랐지만 그의 야망은 유럽 전체를 뒤흔든 전쟁의 연속을 불러왔습니다. 나폴레옹 이후 프랑스는 왕정과 공화정이 반복되었고 식민지 확대와 전쟁, 산업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 드골 장군에 의해 제5공화국이 수립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정부 체제가 완성되었죠.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 유럽의 강대국들은 프랑스를 다시 예전의 왕정 체제로 돌려놓기 위해 비엔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유럽은 혁명 이전의 질서를 복원하려 했고 프랑스에는 왕정이 부활하며 루이 18세가 왕위에 올랐죠.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이미 혁명과 제국시대를 거치며 국민이라는 개념과 변화의 힘을 경험한 뒤였습니다. 왕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샤를 10세가 왕권을 강화하려 하자 국민들은 다시 분노했고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나 왕을 몰아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인물이 바로 시민의 왕이라 불린 루이 필립이었습니다. 루이 필립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국민의 대표처럼 행동하며 이전 왕들과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유층 중심의 정치가 이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국민은 또다시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1848년 유럽 전역으로 혁명의 불길이 퍼졌고 프랑스도 다시 한번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구도 잊기 힘든 인물, 바로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삼촌과 마찬가지로 권력욕이 강했고 결국 임기 제한에 막히자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로 즉위하며 제2제국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삼촌과 달리 그는 전쟁과 외교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처참히 패배하면서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이 전쟁은 독일 통일을 촉발시키며 유럽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다시 공화정 체제로 돌아왔고 제3공화국이 시작됩니다. 프랑스는 이후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고 에펠탑이 세워지는 등 도시의 모습도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고 20세기 초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과 러시아와 함께 삼국협 엔텐트를 이루며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과 맞서 싸웠습니다. 전쟁은 참호전으로 이어져 서부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프랑스는 전쟁 내내 엄청난 희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1918년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프랑스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승전국으로서 독일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승리는 오래된 평화가 아니라 불안정한 휴전에 가까웠고 결국 20여 년 후 전쟁의 불씨는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기습적으로 프랑스를 침공했고 마지노선 방어선은 무용지물이 되며 파리는 빠르게 점령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점령과 협력 정부의 혼란 속에 무기력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외로 탈출한 샤를 드골 장군은 영국에서 프랑스 망명정부를 꾸리고 프랑스인들에게 끝까지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곳곳에서 저항을 이어가며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했고 1944년 마침내 파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는 다시 한번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4공화국은 경제 복구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정권이 자주 바뀌고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알제리 독립전쟁은 프랑스 사회를 격렬하게 분열시킨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1958년 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사람들이 다시 찾은 인물은 샤를 드 골이었습니다. 그는 새 헌법을 만들며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체제는 지금의 프랑스 정부 구조의 기초가 되었고 프랑스는 점차 안정을 되찾으며 현대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로 활약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철학, 영화, 예술, 패션,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프랑스 혁명과 근대 정신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프랑스는 오랜 전쟁, 혁명, 왕정과 공화정의 반복, 종교 갈등, 식민지 정책, 그리고 이를 극복한 국민적 의지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 역사는 마치 하나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금의 나라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프랑스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수많은 위기를 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